안녕하세요.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를 한다, 안 한다. 또 이제는 트럼프는 끝났다. 나와도 재선 가능성이 없다.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그동안에 미국의 주류 언론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선동성 이야기를 흘려대는 미국 민주당 측이나 또는 민주당의 그 선전선동부로 전락해버린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흘려대는 이야기나 터킹 포인트로 말하는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만, 간간히 공화당 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플로리다 주지사로 있는 란 디센티스 주지사가 트럼프를 대신할 것이다. 트럼프는 이제 그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다.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멘트가 지난주에 뉴욕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한 3일 전부터 온 미국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. 자, 물론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. 출마를. 하지만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언론에 자기의 마음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 전에 이제 간접적으로 이런 뜻을 비춘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. 자,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시면 Donald Trump has made a decision about running in 2024 이렇게 돼 있고 리포트 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When he'll announce it remains unclear. 그런데 언제 공식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.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. 이 트럼프의 정계 귀환은 이 좌파들을 전부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실성하게 만들 정도로 좌파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. 그런데 이 좌파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그 탄핵을 2번 당한 대통령입니다. 한 번은 현직에 있을 때, 두 번째 탄핵은 현직을 떠난 다음에 했죠. 그러니까 현직을 떠난 다음에 탄핵한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, 헌법적으로. 그런데 해버린 거예요. 이 낸시 펠로시가 이끄는 미 하원이. 그러니까 그 탄핵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억지로 해버리는 겁니다. 국회가 다수라고 해서 민주당이. 뭐냐? TV에 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TV 쇼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쇼가 또 있었죠. 지난주 한 열흘 전쯤에 1월 6일 날 국회 난입 사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운전사의 목을 조르고 빨리 이 국회의사당으로 가자고 했다라는 이런 그 캐시디 허친슨이라고 그 하급 그 백악관의 그 하급 여직원이 그 증언을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 차에 있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. 그게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는 또 나는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그 전해 들은 사람 이름까지 얘기했는데 그 경호원의 언론에서 경호원하고 취재를 하니까 경호원이 나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. 내가 법적으로 선서하고 가서 증언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미 의회는 그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는 거예요. 트럼프 대통령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그 경호원들을 목을 조르고 운전대를 잡고 그게 말이 됩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육사 졸업식 때 계단 내려오다가 미끄러워서 조금 천천히 내려온 걸 가지고 늙어서 걷지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던 언론이 이제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슈퍼맨으로 만들면서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들의 목을 잡고 운전대를 차에서 흔들고 말이 안 되죠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도 이런 실정입니다. 자,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안내 말씀은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만 빼놓고 지금 뉴욕을 주말마다 다니고 있어서 다음 주도 또 내려갈 예정이고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자주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9월이 돼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시간이 없어질 테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언론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민주당이 완전히 조작을 해서
방송을 하는데도 그런 그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가짜 뉴스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이러한, 물론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. 뉴욕 타임즈, 워싱턴 포스트가 한 50년 전, 60년 전에는 아주 올바른 그 언론들이었어요. 그러나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야 되는 게 이런 그 언론사들입니다. 미국의 CNN이나 이런 데 물론이고.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주변에서 미국인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걸 다 믿는 걸 보고 제가 충격을 먹어서 영상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요즘에 그 노란 딱지 붙이고 또 뭐 선전을 어쩔 땐 또 붙여요, 광고를. 제가 컴플레인을 하면. 그러나 그 여러 가지로 그 센서링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도 이제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때는 그 저 자신도 이렇게 의지가 약해지면서 의기소침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. 하지만 그래도 영상을 기다리고 제가 미국에서 쭉 오면서 연구하고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보고 듣고 또 미국의 젊은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도 많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제가 좀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쭉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그런 사명감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안내 말씀은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댓글을 이 답글을 못 드리는 점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시간 관계상 거의 힘들고 하지만 저는 그 마이클 심 TV에 이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들의 소통의 장이 되기를 원하니까 활발히 여러분들은 댓글도 달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댓글을 일일이 답은 못 드려도 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여럿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.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면은 유익하겠다 하는 그러한 코멘트는 제가 하나씩 드물지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께 그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훌륭한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? 뭐 잘생긴 사람, 말을 잘하는 사람, political correctness에 맞춰서 아주 듣기 좋고 기분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사람? 그렇지 않죠? 제 생각에는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를 만드는 그리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세우고 또 정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책과 공약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훌륭한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제가 안정이 돼서 또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국제간의 그 세계 평화라든가 특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의 슈퍼파워이기 때문에 그 국방을 튼튼히 해서 전 세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다, 훌륭한 대통령이다,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미국의 언론과 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 정책, 외교 정책, 경제 정책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을 이 비난할 때는 개인적인 공격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편력이 심하다. 또 무슨 뭐 인종차별주의자다. 말을 함부로 한다. 이런 것을 어쨌든 제가 참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들이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보면 참 딱한 게 그분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세상을 살아온 것을 봤을 때 나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어떻게 저렇게 음해하는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동의를 할까 하는 그 사람의 그 지적 능력에 대한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라는 것은
그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향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라는 것은 말씀드린 듯이 어떻게 국민과 국가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자기가 공약한 내용과 그 정책의 내용을 몸소 실천해서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오일을 셰일 오일까지 다 개발할 수 있도록 했고, 그동안에 오일 개발이 안 되던 많은 민주당에서 세워놓은 법을 없앴습니다. 이 민주당은 항상 규제를 하는 당이에요.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뭘 못하게 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. 이것도 하면 안 된다, 저것도 하면 안 된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게 이제 환경과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죠. 지금 같이 인플레이션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치솟고, 휘발유 값이 미국에서 갤런당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7불 하는 데도 있습니다. 여기 매사추세츠는 비교적 싼 데인데도 5불이 넘어가고, 뭐 이러한 유가와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, 국제 정세는 불안하고,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는 천문학적인 돈을 끝없이 갖다 퍼부대고, 이런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, 여러분? 그런 당이 훌륭한 당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이 슬라이드는 2024년도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누가 당선될 것이냐라는 것을 설문조사한 건데, 이게 작년 8월부터 지난주까지 쭉 여러 기관이 조사한 것을 취합한 것입니다. 뭐 하버드 해리스 연구기관에서도 이제 조사를 했고, 뉴욕 타임스에서도 했고, 쭉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는 게 평균 점수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42.7%, 바이든이 재선될 가능성 41%,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이 도표를 계속 살펴보시면 알겠지만, 어디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든가 뭐 안 된다든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. 당연히 큰 표 차이로 이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저는 11월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. 11월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미국은 보수 사법부의 보수 입법부가 되고, 행정부만 이제 무기력한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식물 상태에 돼 있는 바이든이 행정부에만 앉아 있는데,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청문회, 지금 이렇게 사악한 낸시 펠로시의 청문회 같이 공화당에서 각 장관들을 불러 세우고 계속해서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고 하면, 미국 언론이 아무리 좌파래도 시스펜 같은 경우에는 뭐 생중계를 하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겠죠.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여론들도 많이 더 돌아서고, 또 민주당 유권자들 중에 지금 15%에서 20%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공화당으로 지금 찍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점점. 작년에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꿨는데, 이러한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겠죠. 자,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또 뵙겠습니다.